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치동 영어 강사 박세진입니다. 자, 오늘 선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, 과연 학생 당사자나 자기 자녀가 나는 선지가 좀 약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때 정말로 선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, 아니면 선지 그 외에 이슈 때문에 선지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건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는 선지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네 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. 주제라고 하는 유형이 있고, 그리고 빈칸이라는 유형이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뭐가 있어요? true, false라고 하는 맞고 틀린 거 고르는 거, 옳고 그른 거 고르는 거가 있고,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수능에서는 나오는 게 일단 세 가지.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TF 퀘스천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건너뛰고, 주제 빈칸을 주로 우리가 선지 문항들이라고 합니다. 내신은 달라요. 내신은 네 가지 다 나오고, 학교의 성질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난이도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. 뭐 TF인데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일단은 뭐 선지를 길게 내면은 학생들한테 시간을 많이 쏟게끔 하니까. 자, 근데 오늘은 일단 주제 빈칸의 선지를 좀 보자 이거예요. 왜냐면 이 부분은 어느 중학교, 고등학교 위주겠죠. 어느 고등학교든지 간에 일단 내신에서도 다 나오고, 모의고사 다 나오고, 수능 뭐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. 주제랑 빈칸에서 선지를 틀린다 합니다. 나는 선지가 약해요라고 해요. 근데 과연 진짜 선지가 문제일까요?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은 글의 이해도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 있어요. 이 글에서 주제를 고르라고 했는데 과연 글의 이해도는 어떠한가?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게 첫 번째입니다. 그럼 글을 이해했어요. 그럼 끝날까요? 아니요. 글을 이해하면은 거기에서 기반이 마련된 거고,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. 그게 뭐다?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. 아, 근데 우리가 주제 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의 주제를 안다면 당연히 선지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? 아니죠. 그 다음이 선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1번하고 2번은 기초 단계라고 보는 거고, 그리고 나서 선지에 대한 학습이 시작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사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선지를 틀린 이유가 과연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글의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도 다 돼. 근데 이해가 되는데 끝난 게 아니고,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내가 알겠어. 주제는 이거야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.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선지만 보고 풀었을 때 틀리면 그럼 선지가 약한 게 맞아요. 그럼 선지만 연습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. 그런데 글이 좀 이해도가 좀 낮아. 아니면 글이 이해는 됐는데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? 라고 했는데 좀 엉뚱한 얘기를 해. 엉뚱한 얘기라는 건 대부분 뭐냐면 디테일을 논하는 거예요. 주제는 디테일하고 같지가 않습니다. 이 글을 읽고 나서 디테일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 글에서 주제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주제까지 답을 했는데도 선지가 틀렸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, 주제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선지로 넘어가서 선지에서 틀렸네? 난 선지가 약하니까 선지 연습만 하면 돼.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. 빈칸도 마찬가지예요. 빈칸 보실까요? 자, 빈칸도 지문이 있어요.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? 지문에 대한 글의 이해도가 필요해요.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알아야 된다.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.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게, 이때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알아? 이거죠. 여기까지 고민이 된 상태에서 선지를 보는 건데, 이때 선지를 틀리면 나는 선지가 약한다.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. 선지의 실력인 거야, 이때부터는. 근데 내가 빈칸에서 틀렸어요. 보통은 모의고사에서 31번부터 34번인데 그 중에서도 33번하고 34번이 주요한 3점 빈칸으로 나오죠. 그렇죠? 그러면 내가 빈칸 선지가 약해 라고 말을 하려면 일단 이 앞서서 이 세 덩어리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끌고 나간다. 이거 내가 할 수 있다. 글을 빈칸 33번이나 34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됐어. 그래서 내가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말을 할 수가 있어? 그래서 내가 빈칸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지까지 나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정도까지 가야 돼요. 그 정도까지 갔는데도 선지가 틀리면 선지가 약한 게 맞는 거고, 근데 이 정도가 안 됐는데 선지에서 틀린다는 건 이건 선지 이슈가 아닌 거고요. 그 전 단계 글에 대한 이슈인 거죠. 이만큼은 그냥 글이에요, 글. 네. 내가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. 내가 지문에 어떤 지문이든지 읽었을 때 주제를 뽑아내는 게 내가 지금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. 아니면 어렵다, 소위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문들은 내가 안 되고 있다. 그럼 그것들 위주로 글의 주제를 뽑아내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래야 선지를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선지 수업을 원해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럼 제가 대부분 다 상담해드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다 체킹을 하거든요.
근데 거의 대부분은요, 정말 선지만 연습해도 되는 그런 학생들보다는 이 앞에 주제 뽑아내는 거, 글의 이해도적인 측면, 쉽게 말하면 글의 이해도는 뭘 말한다? 이거는 단어랑 문법적 해석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문법 해석이 있느냐, 이게 돼 있느냐인 건데, 거의 대부분은 이 이해도가 낮아. 단어 모르는 게 있어요.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. 여기까지는 됐는데 주제가 잘 안 뽑히네요.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. 선지 연습만 해도 되는, 정말 선지 연습만 해도 될 정도로 글의 이해도가 수준이 좀 올라온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선지가 약한 것 같아? 그러면 꼭 따져보십시오. 나는 글을 이해하고 있는가? 내가 한 문장으로 주제를 말할 수 있는가? 그리고 만약 빈칸 같은 경우라면 저 빈칸에 어떤 내용이 쓰여질지 한국어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?까지 써놓고 나서 그래도 풀었는데 틀리면 그럼 난 선지를 연습하면 돼? 좀 선지 연습만 해보자가 되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해석부터 하고 주제 뽑아내는 연습부터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잘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갈게요.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연습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대치동 영어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